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K-데모입니다. K-데모, K-팝, K-컬처, K-방역 등등이 있는데 K-데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홍콩에 수출하라. K-팝, K-방역에 이어 K-데모를 세계로. 부제가 이겁니다. 저는요, 이 방송에서 광주와 반일이 지겨워진다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한 적도 있는데, 광주는 5.18은 대한민국의 광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광주는 해외로 나가서 독재 국가를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어제가 6.29 선언 33주년이었네요. 하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갖고 6.29 선언의 의미를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나온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팩트 틀렸다고 봅니다. 영화니까 뭐 팩트 갖고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영화를 보면서 철저하게 이 영화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K-데모를 국내용으로 한정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에선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한쪽 면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판단에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누군가요? 그 여성 민주당 국회의원이 역사 왜곡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참 저는 한심하게 봅니다. 지금 근대 국가가 된 이후에 독일에서 이제 실증주의 역사학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정사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정사가 뭔가 하면요, 정부가 관찰한 관찬 역사서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조선실록이 쭉 있죠. 그게 바로 정부가 만든 정부의 역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후대 국가가 있다면 조선사를 만드는 거죠. 고려가 삼국시대를 묶어서 삼국사기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관찬사서인 정사입니다. 또 고려가 끝났을 때 조선이 세종 때 고려사를 만든 게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이 정사를 만들게 되면 역사의 한 면만, 지배자 입장에서만 소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그러한 정사가 25개의 종류가 있다고 하죠. 나라가 많았으니까. 네. 이게 근대 국가의 핵심인데, 역사 왜곡 금지법을 만들어서 어떠한 세력이 만든 역사 해석 하나만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양모 국회의원을 보면서 참 저는 저렇게 비민주적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저런 발상들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여당이 되나, 좀 한심하게 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대한민국 사학계의 상당 부분들이, 상당한 학자들이 좌파인 건 제가 알고 있지만은 역사의 본질은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 사학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사를 대한민국 입장에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 왜곡 금지법을 만들어 한 역사만 가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역사하시는 분들은 침묵하고 있죠? 기득권 수호인가요? 국내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시각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를 밝혀라는 주장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요.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이해찬 씨는 광주 유공자로 돼 있지만 광주에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다른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거기 들어갔다.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똑같은 케이스인 김문수 씨는 광주 유공자가 되는 걸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사격을 놓고 광주에서 시끄러운데 이건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캐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그리고 광주 때 5.18 때 작전지휘관이 아니었던, 지금은 기무사령관, 그때는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꾸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것도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이게 역사의 한 면만 들여다보는 정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국내용이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게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광주를 통해서 민주화를 했다는 걸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에서 독재국가들이 민중 해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해야 광주가 빛이 나지, 국내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이것만 옳다고 주장해서 역사 왜곡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광주를 오히려 천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주가 빛나려면요, 프랑스 대혁명처럼 세계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동인이 되어야 됩니다. 윤미향과 정의연이 실패한 거는요, 윤미향과 정의연이 내세웠던 반일이 실패한 거는 대한민국 안에서만의 반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로 갔습니다. 광주도 아까 광주 유공자들처럼 막 자기네끼리 법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누구누구 막 나눠먹기로 하고 또 특혜를 줘서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이 광주도 국내용으로만 머물면 절대 부패합니다. 따라서 광주는 세계로 나가서 객관화되고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광주가 세계로 나가는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어딘가 하면 북한, 평양이어야 됩니다. 광주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운동이 평양 민주화 운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베이징 민주화 운동의 롤 모델이 광주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광주에서 광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광주 민주화를 세계로 수출하십시오. 세계화를 민주화라야 객관성을 인정받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약칭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이네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2003년에도 중국은 이런 홍콩보안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때는 홍콩인들이 반대가 심해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엔 밀어붙입니다. 이 홍콩법의 주 내용은요,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이 법은 이름만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국가보안법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민주당 주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굉장히 노력해 왔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드는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홍콩의 광주의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은 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맞서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광주를 수출하십시오. 홍콩 민주화의 주역은 조슈아 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자로 이름은 황지봉입니다. 우리 이름이 더 쉽네요. 황지봉.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17살이었던 2014년에 홍콩에서 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홍콩의 뭐랄까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행정장관을 중국에서 임명하는데 그러지 말고 홍콩은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기로 한 곳이니까 직선제로 뽑자 이런 주장을 했던 그 시위가 그 당시에 우산혁명인데 그때 17살의 청년이었던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조슈아 웡, 황지봉이 그때 앞에 섰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3년이 지난 2년이 지난 작년에 원래 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386 세대들은 좀 동병상련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민주당에 많이 있는 그분들. 근데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황지봉이가 이 데모시스토당, 홍콩 중지당이죠. 민중당이라는 뜻이겠죠. 그 당을 거기서 비서장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계통에서 비서장은 이제 우리로 하면 대표란 뜻이죠. 그걸 탈퇴하겠다, 그만두겠다. 왜냐? 이 당의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잡아가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들어와서 저격 훈련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일단 탈퇴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투옥과 가혹한 고문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중국으로 인도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도 잠적을 하겠다. 우리 386 세대들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 얼마나 암약을 했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이런 사람들 뭐 여장을 하고 뭐 숨어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조슈아 웡이 지금 하는 단계로 가는데 왜 연대를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광주도 하시고 386 세대도 하셔야죠. 지난 6월 8일 날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다가 홍콩에 주둔한 중국군 저격수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총을 물론 이제 최루탄 쏘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저격수,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저격수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스나이퍼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나이퍼들은 이렇게 굉장히 위장막을 쓰고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사수가 있고 하나는 조수가 있는데 조수는 망령으로 표적을 찾아주고 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사진을 공개해갖고 조슈아 웡 등 민주화 인사를 협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위협을 해놓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대한민국의 386 세대들, 특히 민주당에 많은 그 자칭 민주화 운동가들, 그리고 광주에 많은 광주 민주화 인사들은 침묵하십니까? 연대를 하셔야죠. 조슈아 웡은 엄혹한 운명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개인의 앞날을 헤아릴 수 없게 됐지만 이를 짊어지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자리에서 물러나도 당에서도 탈퇴해도 개인 자격으로 신념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데 왜 이분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조슈아 웡은요, 작년에 송환법 반대 시위를 그때 많이 했거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 촉구까지 했습니다. 우리 광주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몇몇 윤모 이런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광주 민주화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왜 홍콩을 왜 우리가 외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콩의 민주화는 일진일퇴입니다. 중국은 많은 홍콩인들이 요구했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콩으로 도주한 중국, 또 홍콩에서 발생한 어떤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는 송환법은 통과 못 시켰습니다. 한번 일진일퇴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홍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은 지금 중국과 밀고 땡기는 싸움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부는 뭐 외교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 세대들은 동참을 해줘야죠. 네? 그래야 어떤 이 세계화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약에도 마오이즘을 수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그런 행동을 못 합니까? 북한이 남조선 해방을 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수출입니다. 그걸 하는 데가 통일전선부고요, 사회문화부고 작전부입니다. 네. 그 통전부가 우리 국정원을 상대하고 있더만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이 고귀한 경험인 K 민주주의를 수출 못합니까? 386 세대들, 민주당에 있는 모시들. 저는요, 지금 중국에서, 홍콩에서 필요한 거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으니까 홍콩판 6.29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게 타깃이 돼야 됩니다.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고 보안법을 실효시키는 홍콩판 6.29 선언을 홍콩인들은 해야 되고 그 후원을 광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386 세대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홍콩에서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졌었습니다. 그때도 그 이전에도 저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뭐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홍콩인들도 압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이렇게 격정적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노래 참 열심히 불렀는데 우리 노래 번안을 해서 불러도 좋아요. 퍼지게 해야죠. 이걸 뭐 누가 할지는 광주에 있는 분들이 하면 제일 좋죠. 광주 5.18 기념식 때 부르는 노래니까 수출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 김기현 감독이고 만든 영화인데 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인 동대 법대 교수가 굉장히 후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을 만듭니다. 그런 운동의 하나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1952년도에 북한에도 전쟁 때문에 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스탈린이겠죠, 그 전쟁 고아들을 그때 바르샤바 조약기구 만들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알바니아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제외한 5나라인가요? 6나라에 대해서 자기네는 안 받아요. 소련은 안 받고 북한
전쟁 고아를 받아서 키워줘라, 위탁받아라라고 해서 한 5천 명의 고아들이 건너갔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북한 교사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얘네들이 고립돼 있다가 상당히 환대를 받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체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동유럽 공산국가가 다 무너졌죠. 그게 89, 90, 91년에 그 민주화 운동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혁명을 걷다가 마침내 무너진 겁니다.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은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여파로 옆에 있는 체코 등에서도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소련이 노력하다가 나중에 동독에 있는 동베를린에 서베를린과 나누는 베를린 장벽을 쌓은 게 61년입니다. 그래서 56년도에 민주화, 헝가리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은 실패합니다. 바로 이런 실패가,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이 북한 고아들이 아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에서 공부하다가 잘못 배우겠다 해서 불러들입니다. 누가? 김일성이. 네, 그게 이 영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동유럽 국가들은요, 10년쯤 지난 68년도에 프라하의 봄, 체코슬로바키아 수도죠.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이 또 일으킵니다. 그땐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을 끌고 들어가서 진압을 해버리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20년이 지나서 89년, 91년 사이에 동유럽 혁명이 또 일어나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단계로 혁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 56년 동유럽 1차 민주화운동 때 김일성은 아차 싶어갖고 한 5년 동안 교육시킨 아이들을 불러들입니다. 그 기차에 태워서 오는데 북한 국경을 딱 들어오자마자 한 역에서 쓸 때마다 한두 명씩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모아놓으면 애들이 하나의 그 정신을 공유할 텐데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죠. 과거 소련이 그 자기네 영토에 있던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인하고 비슷하고 일본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기차에 태우고 가서 중앙아시아 촥촥 역마다 가면서 뿌렸잖아요. 죽든 살든. 그 짓을 한 겁니다. 그게 이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주제입니다. 이걸 김기영 감독이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상당히 다큐에 충실한 다큐인데 아마 시중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시기가 이런 시기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공산주의자들은 민주화 시를 매우 두려워한다. 특히 북한은. 그러니까 바로 이걸 집중을 해서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떳떳하려면 북한으로 수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홍콩, 중국에 수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가 후지모도의 아들이다라는 삐라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한번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엔 이설주하고 김정은의 부인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삐라. 지금 나오나요? 이런 것들이 뿌려졌습니다. 이설주도 이제 친일파로 모는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 어머니가 당연히 째포니까 친일파죠. 그런 게 뿌려져서 지숭숭합니다. 거기에다가 보릿고개죠. 식량업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심각하죠. 또 경제 제재로 유엔의 경제 제재로 꼼짝 못하죠. 또 이런 대북전단은 뿌려져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북한을 민주화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민주화를 향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광주를 이끌었던 세력하고 386 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광주가 빛이 나죠. 이러한 북한을 뒤에서 봐주고 있는 가장 센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좀 어려워요. 지금 캐슈미르 지역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서로 영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주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웠는데, 이번에 인도하고 중국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 싸움이 붙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과 인도가 상당히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저 인도洋까지 전체에서 긴장이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인도하고 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친하자고 했었는데, 그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7함대가 3개의 항모전단을 받아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해협에서는 대만이 중국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고요.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주국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황해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어쨌든 중국 해군하고 대치합니다. 우리 정부는 좀 중국 눈치 보지만 그래도 중국은 우리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이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선인데,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많은 적을 둘러싸이 상대하다 보니까 후원을 해줘야 되는 북한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워요.
이때가 우리가 북한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거를 광주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때 광주를 북한으로 수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를 심는데 전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홍콩이 독자성을 확보해서 민주화 운동을 이뤄갖고 중국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중국의 24개 성인가요? 무너질 수도 있죠. 특히 티벳이나 위구르 같은 데는 쉽죠. 네. 짱 쪽에 많은 운남성도 가능하고요. 또 동북, 중국이 얘기하는 동북 삼성 거기에 가게 되면 만족 자치구가 많으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은 그게 두려우니까 홍콩을 계속 압박해서 홍콩 보안법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그러한 홍콩을 지켜주기 위해서 홍콩을 특별히 대우해주는 특별주의 자격을 바로 직전에 박탈했어요. 그리고 홍콩 인권법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중국과 정면적인 대결로 갑니다. 미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위해 하듯이 미국도 이 체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걸 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체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걸 수출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에.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고립이 됩니다. 국제정치 ABC가 이겁니다. 내 체제를 전파하고 내 영토를 먹겠다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만 체제를 전파하게 되면 친구가 되고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띄는 교묘한 제국주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미국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소련을 흔들 때 미국이 그걸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했나요? 반미를 했나요? 협조를 했죠. 지금 일본과 대만은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고 있죠. 이러할 때 정부가 못 나서잖아요, 중국은. 이럴 때 광주에 있는 우리 민간인들, 386 세대들이 조용히 님을 위한 평진국을 홍콩이 집어넣고 북한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이래야 민과 정부가 역할 분담이 되죠. 프랑스의 국가가 라마르세이즈입니다. 이게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혁명가요입니다. 아주 상당히 피를 흘리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님을 위한 형진곡도 광주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광주를 상징하는데 이거를 북한 혁명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마르세이즈가 프랑스의 국가인데 프랑스 대혁명이 세계적인 혁명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광주도 세계적인 혁명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는요, 70년대 저희 선배들이 학생운동할 때는 혁명가요가 없어서 외국 노래 훌라송, 훌라, 이렇게 외국 노래를 번안해서 부르거나 성경을 부르거나 그랬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번안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80년대에 광주를 겪으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 5월의 노래, 그 후에 또 노차사가 나와갖고 각 대학마다 여러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많은 혁명 가요를 왜 우리만 갖고 있습니까? 수출해야죠. 우리만 방역하면 뭐합니까? 세계로 수출해야죠. 돈도 벌고. K 데모가 수출되면은 한국 새로운 한류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죠. K 데모를 북한과 중국에 수출해야 됩니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실패는요, 반일을 대한민국 안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이걸 세계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반일은 성공했지만 윤미향과 정의연의 반일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장만 했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면 광주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광주가 낳은 결과가 뭡니까? 87년 6월 항쟁, 6월 사태죠. 6월 사태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직선제를 하겠다는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한 게 바로 어제 6월 29일입니다. 33주년이네요. 우리 의미 살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중국판 민주화가 되도록, 중국에서 6.29 선언이 나오도록, 민주화되도록, 북한에서 6.29 선언이 나오도록 광주를 수출해야 됩니다. K데모는, 광주가 핵심이 된 K데모는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86 세대들,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 앞장서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